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벌써 이제 10월도 다 가고 있죠. 그 추석 때 전을 많이 부치셔갖고 이제 한 달 내내 남은 전 데워서 드시고 그래서 사실은 전 요리를 한 명절 끝나고는 당분간은 전 요리를 안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요쯤 되면은 슬슬 날도 차가워지고 전 요리도 생각나고 그러죠. 오늘은 그 가을철 제철을 맞은 그 연근을 가지고 전을 하나 부쳐볼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소고기를 뒤에다가 넣어서 좀 고급스럽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근 소고기 전인데 주재료는요 연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철이라서 연근이 굉장히 실한 것들이 잘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소고기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이제 그 연근을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연근은 이렇게 썰어서 소금물에 이렇게 저장이 돼 갖고 파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흙 묻은 연근을 사시는 게 좋고요. 이제 중간에 이렇게 상처가 난 부분은 껍질 벗기면서 조금 이렇게 도려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껍질 벗긴 연근은 한 1cm가 안 되도록 뭐 1cm로 하시면은 좀 두툼하게 하셨다 그러면은 좀 삶는 거로 오래 삶으시면 되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모양 살려서 동그랗게 통으로 썰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썰어서 이렇게 찬물에다가 한번 담가 주세요. 그럼 이제 연근에서 그 전분이 나와서 전도 깔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근은 잘 아시는 것처럼 뿌리 채소 중에서도 연근, 뭐 토란 이런 것들이 그 이렇게 끈적끈적한 게 이렇게 실처럼 끈적끈적하고 미끈미끈한 게 있잖아요. 뮤신인데 이런 것들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소화도 잘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근을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특히 제철에 나온 연근들을 드시면 좋은데 이렇게 담가 놓으면은 이렇게 뿌연 물이 나오죠. 그러면 요거를 끓는 물에다가 이제 어떤 분은 식초를 넣고 데치시는 경우도 있는데 금방 먹을 거면 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이제 식초를 넣게 되면은 색깔이 좀 더 하얘지죠. 그래서 끓는 물에다가 넣어서 데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얘가 데쳐져야 이거야 나중에 우리가 그 고기를 넣고 지졌을 때 고기만 익으면 되겠죠. 그래서 좀 두껍게 썰었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다시 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데쳐낸 거는 찬물에다가 식혀갖고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게 데쳐지는 동안, 좀 삶아지는 동안 저는 고기 양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는요, 예, 이렇게 핏물을 제거를 해주시고요. 키친타올로 이렇게 핏물을 제거를 해주시고요. 고기 양하고 연근 양은 어떻게 달리하나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고기는요 부치기 나름이거든요. 고기가 얼마 안 되고 연근은 많다 그럼 고기를 얇게 부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기가 넉넉하다 그러면 고기를 좀 뒷면에다가 붙일 때 두툼하게 붙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저는 고기를요 150g 준비를 했거든요. 150g 준비를 하면요 양념은요 파마늘 다진 거, 예, 파마늘 곱게 다져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파마늘이 굵게 다져지면은 이제 그 빠져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곱게 다져지면 그 고기에 잘 어우러져서 예, 이렇게 이제 분리되는 것들을 좀 방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파마늘, 그 다음에 고기니까 후추 좀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간장으로, 진간장으로 예, 간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간장 그 150g이라서 제가 한 큰술 넣었는데 나중에 간장을 많이 넣게 되면 양을 많이 하실 때 간장을 많이 넣게 되면은 이게 또 이거 익으면서 그 육즙이랑 간장이랑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간장은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저는 그 싱거우면 초간장을 찍어서 드시면 되니까 간을 딱 맞춘다기보다는 그냥 밑간 한다고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간을 꼭 맞추고 싶으시면은 이제 소금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제 간장은 특히 전에 들어가는 그 고기에 간은 간장보다는 소금으로 간장은 약간만 넣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잘 치대서 고기 반죽을 만들어 놓고요. 네, 여기 보면은 지금 네, 연근이 삶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아진 연근은 바로 찬물에다가 담가서 식혀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삶아낸 연근은 이렇게 물기를 좀 제거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종이 타월에다가 넣고 물기를 제거를 해주시고요. 이제 여기다가 고기를 붙여서 지질 건데 이제 그냥 붙이면 그래도 얘가 이제 전분기가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아까 삶는 도중에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고기가 떨어지지 말라고 여기다가 전분을 이렇게 한쪽 면에다가만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닿는 면에만 이렇게 전분 가루를 묻혀 주시고요. 연근은 굉장히 그 이제 가을 뿌리 채소로 좋은데 특히 얘네들은 이제 알칼리성 식품이라서 고기랑 또 궁합이 잘 맞죠. 그래서 고기랑 이렇게 요 안에다가 고기를 넣어서 지지셔도 되고요. 오늘은 저는 조금 이제 특별하게 고기 아까 양념해 놓은 고기 반죽을 여기 전분 묻은 곳에다가 이렇게 입혀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고기가 익으면은 이렇게 수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근보다 조금 바깥으로 좀 많이 나와도 얘가 익으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괜찮고요. 오히려 딱 맞춰서 하면은 안으로 쏙 들어가서 나중에 좀 뭐 뒤집어 놔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여기다가 또 좀 참깨 볶은 거를 이렇게 찍어 줄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고소하고 영양가도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요거를 그대로 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손님 초대할 때도 좋고요. 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1인당 뭐 한두 개씩 정도만 드셔도 되고, 예. 그다음에 미리 이렇게 해서 구워갖고 냉동실에 놨다가 먹기 직전에 또 이렇게 데워서 드셔도 되고, 그때그때 조금씩 해서 드시는 게 제일 맛있긴 하지만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연근도 하나를 사다 보면은 예. 이렇게 해서 참깨를 콕 찍어 갖고 굽도록 하겠습니다. 연근을요, 생으로 먹으면 우리가 이제 연근은 그 예전부터도 굉장히 그 많이 식재료로도 쓰이고 한방에서도 쓰였어요. 그래서 연근 생으로 먹으면은 얘가 좀 이제 찬 기운이 있는데 특히 피를 먹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코피 나고 그럴 때 지혈을 하려면 이 생연근을 갈아서 먹거나 그러면 이제 지혈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생으로 먹게 되면은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리로 익혀서 먹게 되면은 훨씬 소화도 잘 되고 성질도 따뜻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저는 소고기를 했지만 뭐 닭고기 다져서 넣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돼지고기로 하셔도 되고요. 뭐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기만 한 것보다는 뭐 두부나 버섯 같은 거 다져 갖고 같이 섞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고기가 안 떨어지게 요 닿는 면에다가는 전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고기 부분만 익으면 되죠. 예. 그래서 연근은 뭐 대부분 막 그 연근 조림으로 해서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연근 조림으로 해서 드시면 한 끼에 많이 못 드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갈아서 전을 부치셔도 굉장히 맛있고요. 연근을 많이 드실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제철에 이렇게 그 싱싱할 때 좀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견과류 따로 안 먹어도 이렇게 그 참깨 뭐 흑임자로 하셔도 되고요, 들깨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깨도 같이 고소하게 먹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 이제 하나 더 해볼까요? 예. 있는 거. 저는 연근으로 이렇게 탕수도 연근 튀겨갖고 버섯이랑 뭐 과일이랑 이렇게 탕수육처럼 그렇게도 했었고, 뭐 연근도 되게 활용할 게 많아요. 연근으로 물김치나 피클 같은 거, 장아찌 같은 거 담그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연근도 뭐 샐러드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활용을 하죠. 그래서 꼭 눌러서 참깨를 콕 도장을 찍듯이 찍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이 달궈지면은요, 네, 기름을 넉넉히 두르시고요. 자, 이제 이게 데친 그 연근이기 때문에 한쪽은 고기만 익으면 됩니다. 그래서 구우실 때 이렇게 참깨 묻은 부분, 고기 있는 쪽만 이렇게 팬에다가 해서 꾹 눌러주세요. 꾹 눌러주셔야 참깨도 안 떨어지고 고기도 연근에 꽉 접착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해주시고요. 볶지 않은 통들깨를 넣어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톡톡 씹히는 맛도 좋고, 그래서 너무 센 불에서 하면 양념한 고기이기 때문에 이제 익기도 전에 타죠. 그러면 불을 약간 중불로 해서 빚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꽉 누르면은 고기가 좀 눌리는 것 같지만 익으면서 고기는 수축이 되니까, 예, 그 연근 크기만큼 이제 수축이 되니까 줄죠. 뭐 참깨는 꼭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조금 그 멋을 부려봤습니다. 그래서 통들깨나 참깨 같은 거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한쪽 면 고기가 다 익으면은 뒤집어서 살짝만 이제 요 그 속에 박힌 연근 구멍 속에 박힌 고기도 익혀주시면 됩니다. 고기 익는 거는 이제 옆에서 보이니까, 네, 보이니까 살짝만 익혀주시고, 네, 뒤집어서, 예, 고기는 금방 익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아유, 냄새도 굉장히 고소한 냄새가 나고요.
그래서 아까 전분을 묻혀줬기 때문에 이제 이 고기가 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근 소고기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 익어서 이렇게 기름을 좀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완성된 거를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근 소고기전 완성했습니다. 자, 오늘 만들어 본 소고기 연근 소고기전은 이제 고기는 다른 걸로 활용을 해 보셔도 좋고요. 제철에 나오는 연근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만들어 본 소고기 연근전 꼭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우리 어르신들 건강 잘 챙기시면서 관리하시면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